여러분, 방역 패스를 위반한다 이러면요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이 정도면 말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식당이나 카페가 잘하는 곳이 말입니다. 잘하는 곳이 자기 인건비 300만 원, 400만 원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1차 위반 과태료만 이렇고요. 여기에다가 10일간의 영업 중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일간의 영업 중단. 이렇게 되면 차라리 한번 걸리면 방역 패스 위반으로 걸리면 차라리 문을 닫겠다 이런 자영업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붙고요. 문제는 이게 워낙 강력하잖아요. 워낙 강력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 나홀로 자영업자가 천지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나홀로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혼자서 손님을 받는 서비스에서부터 음식을 만드는 혹은 가게를 운영하는 그 주체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그런데 어느 천전에 방역 패스를 확인하냐고요. 음성 확인서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음성 확인서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접종까지 받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단속하다 걸리면 그냥 과태료 150만 원에 10일 영업 중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만 똑같이 할까요? 신고하면 공무원도 그 즉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는 그냥말로 박살납니다. 더 큰 문제는요. 1차 걸렸을 때 150만 원에 10일 영업 중단이지만 2차가 걸리면요. 과태료 300만 원에 20일 영업 중단입니다. 20일 영업 중단이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요즘 장사 한 달에 장사하는 게 20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20일 영업 중단이면 문 닫아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3차가 걸리면 3개월 영업 중단이고요. 4차가 걸리면 시설 폐쇄입니다. 시설 폐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처벌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방역에 대한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방역에 대한 책임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도 그러면 버스 기사나 버스 회사에 지금 이런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자영업자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징벌을 내리는데요. 이 가혹한 징벌이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내몬다. 사지로 내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도.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죽을 맛인데 장사만 안 되면 다행인데 과태료까지 이렇게까지 매겨보세요. 150만 원에 300만 원에 영업중단 시설 폐쇄까지. 이렇게까지 가면 자영업자들은 아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하잖아요. 수도권에는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고요. 이게 오늘부터가 아니군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난주부터였죠. 지난주부터.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였고요. 방역 패스도 굉장히 확정했는데 미접종자는 혼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미접종자는 지금까지 4명까지 모여서 먹을 수 있었는데 혼자 가서 먹고요. 특히 미접종자는요. 음성 확인사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하고도 먹을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접종자는 식당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식당에 가지 마라. 혼자 가서 먹어라. 혼자 가서. 미접종자는. 그것도 음성 확인서는요. 48시간밖에 지금 안 되고요. 그러면 48시간 후에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검사를.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걱정에 또 걱정이 되는 건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데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곳은 다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관,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였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식당, 카페, 학원이 포함됐고요.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스포츠 경기장,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결국 말입니다. 미접종자는요, 아무데도 가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데도 가지 마라. 그만큼,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사실 식당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돼 갑니다. 점점 돼 가요. 야,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참 심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이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규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신규 확진자도. 이번 주면 뭐 8,000명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번 주는요. 8,000명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위중증 환자 또 최고로 많이 늘어나겠죠. 12월 12일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입니다. 894명.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 다시 걸어 잠그는 거 할 거예요.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 모임을 중지시키고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도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밤 10시까지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밤 6시까지가 됐든 저녁 6시까지가 됐든 영업시간 제한을 분명히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사적 모임도 낮에는 몇 명, 저녁 6시 이후에는 또 몇 명. 지금 4단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낮에는 4명이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행사는 당연히 못하고요. 집회도 못하고요.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버티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거리두기 제한이나 사적 모임을 어떤 줄인다든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자영업자들의 버팀에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참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가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요즘 아프면요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에 가도 입원은 아예 못하니까요. 웬만하면 아프지 마세요. 최소한 이 의료대란이 풀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프지 말고요. 건강 지켜가면서 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접종자분들은요. 저도 이제 미접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영업자 가게 갈 때 진짜 조심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뭐 최악의 경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벌금이 150만 원이네. 영업장을 10일 동안 폐쇄를 시켜놓으면 그 가게 망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뭐 어쨌든 뭐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니 조심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